자,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6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그동안 강북 지역은 사실 대중교통이 강남 지역보다는 조금 불편한 게 많았죠. 그래서 청량리와 목동 등 10개 노선을 확충하는데 이게 대부분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뭐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강북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지하철과 경전철, 철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강남이 왜 살기 좋았냐고 한다면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교통망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 이렇게 더 많은 교통망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밖에 없겠죠, 윤영걸 대표님. 예, 박원순 시장이 또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네. 지난 여름에 옥탑방 체험한다면서 예. 강북 삼양동 가서 한참 더운데 삼복도위에 살았잖아요. 네. 삼양동에서 나오자마자 발표를 했어요. 예. 용산하고 여의도를 국제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네. 그때부터 부동산이 상당히 그때 요동을 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때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강북 쪽에 직접적인 투자를 상당히 강화해서 청량리, 목동에 뭐 10개 노선을 하고 광북 횡단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요. 뭐 일단은 뭐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 균형 개발하고 좀 비슷한 대잡입니다. 네. 우리가 수요는 서울에 많은데 균형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방에 많이 공항이나 SOC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서울도 어떻게 보면 수요는 지금 강남에 많은데 균형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강북에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또 필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부선 출발하는 한남대교부터 저 내려가는 거 양재 고속도로 IC까지. 엄청나게 막히고 지하철 중에 제일 막히는 게 지금 2호선이거든요. 네. 2호선 강남 통과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균형 개발을 해서 한다. 뭐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강북의 근무 여건이나 주거 여건이 좋아진다면 강북에 조금 더 많은 직장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국민일보 12면에 다룬 기사는요. GTX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GTX는 아주 깊은 지하, 그러니까 그걸 심도라고 하는데 심도에 건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밑도 이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GTX를 건설하는데 암초로 등장한 지하권이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땅 몇 미터 정도까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김 교수님? 예, 지금 40m까지 이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 또 그 보상도 이제 그 깊이에 따라 좀 달리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에서 40m는 이제 0.5에서 0.2%. 예. 예, 그래서 이제 40m보다 좀 깊으면 이제 0.2% 이하로 이제 보상을 네.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재산권을 점점 깊어질수록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예. GTX는 50m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이제 쉽지 않은 현재 설계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이제 보상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비도 있고 뭐 논란도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이 GTS가 잘 개설이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GTX가 신도시, 이제 서울에서 새로 생긴 3기 신도시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되면 지방 3기 신도시는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피해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경향신문 1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삼국지 영웅 조조 무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자가 출토됐다는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삼국지 영웅 조조는 혹시 이재진 교수님 몇 년도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뭐 죽은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략 모르겠습니다. 서기 200 몇 년도에 죽은 걸로 우리가 220년. 네, 220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2000년 가까운 백자가 출토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조조 무덤에서 출토가 됐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그 백자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 백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 언론에서 3세기 부장품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도 좀 사실 있는 것 우리 같아요. 백자 청자는 우리가 예. 기술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또 가장 자랑스럽게 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오래된 것인지 또 조조 무덤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조조 시대에 조조와 관련된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자기 문화와 관련돼서 한국도 그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한번 경쟁을 해본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발굴 기술만 더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뭐 훨씬 이전의 백자들도 또 그 발굴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진격의 SK, 재계 2위가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그동안 SK는 뭐 재계 한 3, 4위권으로 평가됐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금 부진한 사이에 SK가 하이닉스의 선전을 바탕으로 해서요, 삼성에 이어서 재계 2위 자리까지 등극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기회는 균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또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구호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었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그런 면에서 큰 실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